안녕하세요. 저는 칠순을 앞둔 60대 후반의 아줌마입니다. 이제 할머니라고 불려도 어색하지 않을 나이인데도 제 입으로 할머니라고 말하려면 아직도 적응이 안 되네요. 저에겐 너무나 기특하고 든든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는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은 그런 저를 실망시키지 않고 늘 저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죠. 그렇게 힘든 시절을 함께 이겨내고 우리 모자는 누구보다 강한 유대감을 가진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렵게 키운 아들이 어느덧 성인이 되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제 곁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어요. 그런 아들이 얼마 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사실 저는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부족한 엄마라서 우리 아들이 혹시라도 힘들지는 않을까. 가진 것 없이 살아온 환경 때문에 혹시라도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었죠. 하지만 우리 아들은 저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난 엄마 덕분에 이렇게 잘 자란 거야. 그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반듯하고 성실하게 자란 우리 아들이 결혼까지 하게 되었으니 저는 그저 기쁘고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의 결혼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들 하나 잘 키웠다. 고생한 보람이 있겠다. 앞으로는 이제 편히 살아도 되겠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 한편에는 차마 말하지 못할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아들의 결혼 과정에서 저는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을 겪었고 자존심이 바닥까지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희 모자가 남부러울 것 없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들 하지만 사실 저는 아직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심지어 가까운 가족들에게조차 숨기고 싶은 상처였으니까요. 차라리 아예 모르는 사람들에게라도 툭 털어놓으면 속이 시원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 제 인생에서 가장 참기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그 끝에서 찾아온 새로운 희망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아들의 든든한 엄마로 서 있지만 사실 제 인생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어요. 저는 태어나기를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죠. 일남 삼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난 저는 온전히 제 것이라고 가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옷도, 신발도, 학용품도 항상 언니들이 쓰던 낡은 것들을 물려받아 써야 했어요. 학교도 겨우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취직해야 했습니다. 저는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았고 친구들처럼 공부하며 학교를 다니고 싶었지만 그런 사치는 꿈도 꿀 수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그러던 중 공장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도 저와 비슷한 형편이었지만 그는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의 곁에 있으면 행복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고 세상에 우리 아들이 태어났어요. 우리 부부는 아들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겨우 3살 때였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밤늦도록 일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어두운 골목길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겁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CCTV도 많지 않던 시절이라 끝내 범인은 잡을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저를 남겨두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저는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생각만 반복했죠. 하지만 제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는 누가 돌보지? 그 생각을 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남편을 대신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다짐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들을 업고 무작정 길거리에 나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온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식당, 카페, 공장 가릴 것 없이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구걸하다시피 했어요. 사장님, 혹시 설거지라도 할 사람 필요 없으세요? 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발 저 좀 써주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싸늘하기만 했어요. 아이고 아기 엄마, 여긴 이미 사람이 많아서 안 돼. 설거지만 하는 게 아니라 서빙도 해야 하는데 애가 있어서 가능하겠어? 애를 맡길 데가 없으면 차라리 보육원에 맡기고 일해. 그 말이 가장 가슴을 후벼 팠어요. 보육원에 맡기라고? 그건 내 아이를 버리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그럴 수 없었어요. 어떻게든 내 손으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 시장 골목 끝에 있는 전집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를 업은 채로 냉큼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불판 앞에서 전을 부치며 살았어요. 기름이 사방으로 튀고 온몸이 기름 냄새로 절어도 상관없었어요. 그저 하루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아이고 애 엄마, 조심해. 기름 튄다. 괜찮아요. 사장님, 얼른 전 더 붙일게요. 그렇게 뜨거운 기름에 손을 대이면서도 저는 하루 종일 전만 붙였습니다. 애를 업고 일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아들이 등에 업힌 채로 칭얼대면 어르고 달래면서 손은 계속 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일했을까요? 사장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아기 엄마, 가게 한번 해볼래? 사장님이 출산을 하시면서 전집을 정리하려고 하셨거든요. 내가 보니까 당신 참 성실하고 야무진 것 같아.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 가게 한번 맡아볼 생각 없나?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가게를 운영해 본 경험도 없고 장사를 해볼 엄두도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월세 개념으로 조금씩 돈을 내고 가게를 운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전집이 아니라 호떡집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 말에 저는 호떡을 팔아보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장 한쪽 구석에서 달콤한 호떡 나왔어요. 매일같이 외치면서 장사를 했어요. 손님이 없던 초반에는 걱정도 많았지만 제 손으로 직접 개발한 콩가루 호떡, 치즈 호떡이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이제 시장 사람들은 저를 호떡 장수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그렇게 시장 한 구석에서 책을 읽으며 자랐습니다. 저는
시장 헌책방에서 아들이 볼만한 책을 사다 주곤 했어요. 비록 남들이 쓰던 낡은 책들이었지만 아들은 그걸 보면서 세상을 배웠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백점 맞았어. 선생님이 나더러 공부 더 해보라는데? 남들 다 가는 학원도 한 번 못 보내줬지만 아들은 혼자서 알아서 공부하고 전교 1등을 하더군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던 아들은 결국 의대에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의대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엄마, 내가 꼭 의사가 되어서 엄마 호강 시켜줄게.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이 잠든 모습을 보며 몰래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엄마가 어떻게든 너를 의사로 만들겠다. 그렇게 저는 다시 불 앞에서 호떡을 붙이며 아들의 의대 등록금을 벌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의대 가고 싶어. 아들이 처음 의대를 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 저는 정말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됐어요. 의대는 돈이 많이 드는 곳 아니야? 그동안 남들 다 가는 학원 한 번 보내주지 못한 엄마였는데 의대는커녕 대학 등록금조차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꿈을 돈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지호야, 돈 걱정은 하지 마.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까. 너는 오직 공부만 하면 돼. 그렇게 저는 더욱 이를 악물고 하루에 호떡을 2배로 구워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평범한 설탕 호떡만 팔았지만 이제는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야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메뉴 개발에 나섰죠. 고소한 콩가루 호떡, 쭉쭉 늘어나는 치즈 호떡, 달콤한 시나몬 호떡까지. 처음에는 이게 과연 팔릴까 걱정도 했지만 손님들은 하나둘씩 관심을 보였어요. 어머, 이거 별미네? 치즈 호떡. 와, 신기하다. 애들도 좋아하겠어. 그렇게 새로운 메뉴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호떡 가게에는 전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불 앞에서 호떡을 구웠더니 제 몸에는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들어오는 제 모습을 보더니 살짝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엄마, 기름 냄새가 너무 나는데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창피해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미안하다. 엄마가 기름 옷을 입고 있어서 그럴 거야. 얼른 씻고 올게. 그렇게 부랴부랴 욕실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게 다 아들을 위한 건데 혹시라도 내 호떡 장사가 부끄러운 걸까? 그때 아들이 뒤따라 욕실 문을 두드리더군요. 엄마, 아니에요. 기름 냄새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손이 너무 상한 것 같아서요. 아들은 제 손을 잡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기름에 데인 자국, 굳은 살, 거칠어진 손 등. 엄마, 정말 고생 많으세요. 저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데 내가 기운을 빼면 안 되지. 그렇게 저는 다시 불 앞에서 더 열심히 호떡을 구웠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아들은 의대 입시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당당하게 의대에 합격했어요. 엄마, 나 합격했어요. 의대 붙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 아들이 의대에 가다니 우리 지호가 해냈구나. 그동안 아들을 위해 바친 피땀 눈물이 결국 보상을 받은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바로 걱정이 찾아왔어요. 의대 등록금이 한두 푼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마련하지? 아들은 장학금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엄마가 다 해줄게. 우리 아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그렇게 저는 더 많은 호떡을 팔기 위해 가게 운영 시간을 늘렸어요. 원래는 저녁 7시까지만 장사를 했는데 이제는 밤 11시까지 장사를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손님이 없을 때까지 저는 장사를 했어요. 늦게까지 하시네.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갔거든요. 등록금 벌려면 더 열심히 해야죠. 손님들도 저희 사정을 알고는 호떡을 2개 살 거 3개, 4개씩 사주셨어요. 그렇게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의 응원 속에서 저는 아들의 의대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들어간 뒤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한 번도 등록금을 늦게 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졸업 후에는 당당히 전공의가 되어 대학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아들은 제게 용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거 받으세요. 지대 제가 엄마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괜찮아. 그 돈 모아서 나중에 병원 차려. 저는 그동안 힘들었던 세월이 아들에게 부담이 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호떡을 팔며 살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이제 지호, 엄마. 아들 잘 됐으니 이제 그만 쉬지 그래? 의사 엄마가 왜 아직도 호떡을 붙여? 그렇게 말하곤 했지만 저는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난 호떡이 좋아. 이 가게는 내 전부야. 그렇게 저는 여전히 불 앞에서 호떡을 붙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그 말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호떡 뒤집개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지호가 결혼을 한다고? 그제야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벌써 이렇게 클 동안 저는 여전히 시장에서만 살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들이 결혼한다면 저도 언젠가 이 가게를 떠날 때가 오겠구나. 그렇게 저는 기쁜 동시에 어딘가 서글픈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 결혼이 저에게 엄청난 파란을 몰고 오게 될 줄은요.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아들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너무나도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우리 지호가 결혼이라니 벌써 그렇게 컸구나.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였지만 엄마 눈에는 여전히 철부지 같은 아이였는데 이제는 자기 가정을 이루겠다고 하네요. 엄마, 시간 괜찮으시면 내일 여자친구 만나러 같이 가요. 정말? 당연히 가야지. 그렇게 저는 한껏 들떠서 예비 며느리를 만날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결혼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저를 데리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비 며느리 수정을 처음 만났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임수정이라고 합니다. 뵙게 되어 정말 반가워요. 와, 정말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말투도 점잖고 행동도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단정한 옷차림, 고운 피부, 우아한 분위기까지 딱 봐도 부잣집 아가씨 같았어요. 저 같은 호떡 장수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죠. 우리 지호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났네. 반가워요. 수정 아가씨. 아니에요. 어머님이 더 곱고 따뜻하신 분 같아요.
지호 씨가 어머님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아들은 여자친구에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예비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밝게 웃어주었어요. 덕분에 저도 긴장이 풀렸고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제게는 한 가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안 아가씨가 우리 같은 가난한 집을 보고도 괜찮을까? 아무리 아들이 의사라고 해도 우리 집은 돈이 많지도 배경이 화려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은 그 걱정을 눈치챘는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정이 부모님도 우리 집안 사정 다 알고 계셔. 뭐? 정말? 응. 그리고 전혀 개의치 않아 하셨어. 어머니께서 어떻게 혼자서 나를 키우셨는지 듣고는 오히려 대단하시다고 하시더라고. 아들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혼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거요. 며칠 후 수정이 부모님과의 상견례 날짜가 잡혔어요. 아들은 엄마가 절대 기죽을 필요 없다며 백화점에 데려가 새 옷도 사주고 구두도 골라주었습니다. 엄마, 사돈댁 만날 때 당당하게 가야 해. 괜히 위축되지 마. 아휴, 그래도 우리 집이랑 너무 차이가 나는데. 엄마, 우리 집이 부족한 게 아니야. 엄마가 어떻게 날 키웠는데 그런 마음 가지지 마. 그렇게 저는 아들을 믿고 상견례 자리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수정이 부모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바깥사돈, 그러니까 수정이 아버지는 굉장히 점잖고 매너 있는 분이셨어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호 군이 참 성실하고 착하더군요. 좋은 사위를 얻게 돼서 기쁩니다. 그렇게 바깥사돈과는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안사돈이었습니다. 수정이 어머니, 그러니까 제 사돈 될 분은 딱 봐도 기품 넘치고 고고한 분위기의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눈빛이 뭔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시작되자 마침내 안사돈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요. 김서방이 존경하는 사람이 어머니라고 하던데 어머님께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시나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 그동안 아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사돈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당황한 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는 그냥 작은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안사돈이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장사라면 어떤 장사요? 그때 아들이 저를 대신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호떡집을 하십니다. 시장 근처에서 오랫동안 해오셨고 아주 맛집으로 유명해요. 그 순간 식당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깥사돈은 애써 미소를 유지하려 했지만 안사돈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호떡집이요. 그 한마디에서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결혼이 절대 순탄치 않을 거라는 것을요. 안사돈은 식사 내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식사 막바지에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수정아, 우리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김서방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안다. 하지만 가정이라는 건 배경도 중요해. 엄마, 우리 아까 집안 형편은 상관없다며. 그건 가난한 정도의 문제일 때 이야기지. 근데 호떡집이라니?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도 굳은 표정으로 안사돈을 바라봤어요. 호떡집이면 왜 안 되는데요? 그날 저는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호떡집이면 왜 안 되나요? 아들은 상견례 자리에서 단호한 표정으로 안사돈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아들의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고 저를 향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솔직하게 말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예? 제 딸은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평생 고생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애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호떡을 파는 분이라면 솔직히 저희 쪽에서 보기엔 좀 부담스럽네요. 수정이도 바깥사돈도 순간 놀라서 안사돈을 쳐다봤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 수정아, 솔직히 말해봐. 너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호떡 파는 게 진짜 아무렇지도 않니? 당연하지, 엄마. 나는 어머님 너무 좋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수정이는 억울하다는 듯이 어머니를 쏘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지금은 그렇게 말해도 나중에 시집가서 달라질 수도 있어. 내가 겪어봐서 알아. 결혼이란 게 단순한 사랑만으로는 지속되지 않아. 가족 간의 어울림도 중요하다고. 그러더니 제 쪽을 빤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이랑 같이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숨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우리 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구나.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수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수정아, 웬일이니? 저희 엄마가 어머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해서요. 설마 안 좋은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조용히 나가 수정이와 안사돈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안사돈이 다짜고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받아주세요.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비행기 티켓과 호텔 숙박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결혼식 날 여행 다녀오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결혼식장에 오시면 저희 체면이 많이 깎일 것 같아요. 호떡집 사장님이 사돈이라니 친척들 보기에 너무 난처하잖아요. 그 순간 제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돈이 부족해서 그러시는 거면 제가 용돈도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엔 제발 오지 말아주세요. 그 말에 저는 손을 덜덜 떨며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러자 안사돈이 노골적으로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가게라도 그만두세요. 호떡집을 하면서 우리 사돈으로 불리는 건 솔직히 좀 힘드네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뒤에서 의자 끌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들이 벌떡 일어나 안사돈을 향해 외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지호야, 너 언제 온 거니? 엄마가 저한테 가게 정리하겠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여자분이 엄마를 강요했나 보네요. 안사돈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좋은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뿐이야. 좋은 그림? 그럼 우리 엄마는 뭐예요? 이 결혼에서 지워야 할 얼룩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만하세요. 아들은 주먹을 꽉 쥐고 한마디를 더 내뱉었습니다. 이 결혼 안 합니다. 지우야, 뭐라고? 수정이와 안사돈이 동시에 놀라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 무시하는 집안이랑 가족 될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아, 우리 결혼 여기서 끝내자. 그 순간 수정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할게. 그러니까 화 좀 가라앉혀. 아니야, 내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다 들었어. 그런데도 넌 엄마를 못 말렸잖아. 오빠, 미안해, 수정아. 하지만 나한텐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엄마를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어. 그렇게 아들은 제 손을 잡고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은 제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가게 계속하세요. 엄마가 사랑하는 일이잖아요.
엄마 인생까지 바꿔가면서 결혼할 생각 없어요. 저는 결국 참고 있던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았습니다. 지호야, 너 정말 괜찮겠어? 괜찮아. 엄마랑 나 지금까지 잘 버텨왔잖아.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아들은 부잣집과의 결혼을 깨끗이 포기했습니다. 아들이 부잣집 사돈을 등지고 나서 몇 달 후 우리 모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장에서 호떡을 팔았고 아들은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며 바쁘게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진짜 괜찮아요. 뭐가? 결혼 깨지고 나서 엄마가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서요. 혹시 나 아직도 힘들어할까봐?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착해서. 괜히 미안해서 그러지. 엄마, 저 후회 하나도 안 해요. 오히려 잘된 일이죠. 그렇게 엄마를 무시하는 집안이랑 가족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인데요. 아들의 말에 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만 괜찮다면야. 엄마, 사실은 저 새로운 사람 만나요. 뭐? 갑자기 터진 폭탄 같은 소식에 저는 아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누구니? 누군지 아시면 엄마가 깜짝 놀랄걸요? 아들은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조금 뜸을 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임 변호사님이요.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임 변호사라니 혹시 그때 아들이 고소 상담을 받을 때 도와줬던 그 여자 변호사. 잠깐만. 지호야, 그 임 변호사님? 내가 그때 상담받았던 그분? 네, 맞아요. 어머나, 근데 언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만났어요. 고소 사건 끝나고도 연락 주고받고 지내다가 점점 가까워졌죠. 그 사람, 엄마가 호떡집 한다는 것도 알아? 당연하죠. 그 사건 덕분에 알게 됐으니까요. 그런데도 괜찮다고? 괜찮다니요. 엄마가 호떡집 한다는 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우리 아들에게 잘 맞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아들은 며칠 후 임 변호사와 저를 한자리에서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전보다 조금 덜 긴장한 채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겠지 하는 작은 기대를 품으면서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임서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아들의 여자 친구 임 변호사는 첫인상부터 남달랐습니다. 밝고 자신감 있는 태도 그리고 따뜻한 미소까지 저를 마주 보며 두 손을 꼭 잡아주는 모습이 너무나도 정겹더라고요. 아유, 이렇게 예쁜 변호사 아가씨가 우리 아들을 만나 주신다니 고맙고 또 고맙지.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하죠. 지호 씨 같은 사람 흔하지 않아요.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정말 생각이 깊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임 변호사님은 저에게도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저 호떡 진짜 좋아하는데요. 어머님 가게 호떡이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아니, 서연아, 너 같은 며느리라면 난 두 팔 벌려 환영이지. 그렇게 우리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이전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임 변호사의 부모님을 만나게 될 날짜도 정해졌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상견례를 위해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런 걱정 없이
밝은 기분으로 자리할 수 있었어요. 임 변호사의 부모님은 따뜻하고 점잖은 분들이셨습니다. 지호군, 우리 서연이가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되는 거니까 잘 부탁하네. 그렇게 덕담을 주고받던 중 저는 조심스럽게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돈,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시장 한쪽에서 호떡을 팔며 아들을 키운 사람이라 그 순간 임 변호사의 아버님이 손을 흔들며 말을 끊으셨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셨잖아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도 장사하시면서 저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장사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사돈을 만났구나. 저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아들의 결혼 준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지난번과 달랐습니다. 저는 결혼식에 손님이 아닌 가족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아들은 결혼식 전날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엄마가 주인공 되는 날이에요. 결혼식에서 엄마랑 사진도 많이 찍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이번엔 엄마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줄게. 그렇게 우리 모자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좋은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상처는 이젠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찾아온다. 그것이 제가 아들에게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아들은 임 변호사와의 결혼을 준비하며 바쁘게 지냈어요. 그리고 저는 드디어 호떡집을 접을 때가 왔다는 걸 실감했죠. 지난번처럼 억지로 가게를 뺏기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 제 의지로 정리하는 거였거든요. 며느리가 될 임 변호사도 저를 많이 챙겨줬어요. 처음 만나 인사할 때부터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 든든한 지원군이 될게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첫 상견례에서 상처받고 파혼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신경을 정말 많이 썼어요. 며느리 될 임 변호사도 사돈, 어른들도 참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아들 말처럼 지나치게 부자가 아닌 적당히 형편이 맞는 집안이라 그런지 뭔가 부담스럽지 않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사돈 어른들도 저한테 그러셨어요. 사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함께 어머니를 챙길게요. 그 말이 어찌나 감사하던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리고 아들은 이번에도 저를 백화점에 데려갔어요. 첫 상견례 때처럼 예쁜 옷을 사주면서 이번엔 꼭 당당하게 결혼식장에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번엔 절대 기죽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첫 상견례 때랑은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때는 사돈 집안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괜히 주눅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 나도 내 아들 결혼식에서 당당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혼식 날을 기다렸죠.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저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식장으로 향했죠. 그런데 식장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예전에 아들 파혼하게 만들었던 전 사돈이 식장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저를 모욕했던 안사돈과 바깥사돈이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아들은 그들을 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여긴 왜 오셨습니까? 그러자 전 사돈이 굽실거리며 말하더군요. 아가, 아니, 지호 씨. 그때는 우리가 정말 몰라서 그랬네. 너무 심했던 거 알아. 그래서 이렇게 직접 사과하러 왔네. 다시 우리 수정이랑 잘 될 순 없을까? 아직 미련이 있는 모양이던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창ገል례 때 그렇게 호떡 장사한다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사과를 한다고요?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지만 아들은 단호했어요.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결혼식에는 초대하지 않았으니 돌아가 주세요. 단호한 아들의 태도에 전 사돈은 얼굴을 붉히고 돌아섰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돈 많고 명망 있는 집안이 다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런 사람들보다 지금 내 옆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며느리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들은 멋진 턱시도를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아들이 저를 부르더니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제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식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지만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렇게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고 아들은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저는 아들이 없는 동안 시장 골목을 거닐며 마지막으로 호떡집을 돌아봤어요. 30년 동안 제 삶의 전부였던 가게였죠. 이제 정말 편하게 살아도 되겠지?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들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엄마, 우리 집 처음 오시죠? 그런데 사실 이 집 엄마 집이에요. 뭐라고? 아들이 신혼집이라고 했던 그 집이 사실은 제 명의로 된 집이었어요. 엄마, 이제는 고생 그만하시고 편히 쉬세요. 제가 평생 엄마 호강 시켜드릴게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결국엔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오네요. 저는 아들에게 꼭 안겼어요. 아들이 마련해준 집에서 생활한 지도 어느덧 몇 달이 지났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에 서서 반죽을 하고 호떡을 굽던 그 시간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처럼 느껴질 정도로 편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죠. 이제는 정말 편히 살아도 되겠구나.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창밖을 내다보면 어느새 나도 나이 들었구나 싶어요. 결혼 후 1년이 지나고 드디어 며느리가 임신을 했어요. 아들은 벌써부터 설레서 난리였죠. 엄마, 나 아빠 된다. 나 진짜 실감이 안 나.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어릴 때 아들이 제 손을 잡고 엄마, 난 커서 꼭 성공할 거야. 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참 기특했는데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다니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그리고 몇 달 후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어요. 첫 손주를 품에 안아보는데 이렇게 작은 생명이 우리 가족에 왔다니 눈물이 절로 나더군요.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아이도 어머니처럼 씩씩하게 키울게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희 아기가 크면 직접 호떡 구워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참 따뜻해졌어요. 결국 저는 다시 주방에 서서 호떡 반죽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장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가족을 위해서 만든다는 게 참 행복하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가 손주를 안고 호떡을 꼭 쥐고 맛있게 먹는 걸 보니 정말 살면서 이렇게 뿌듯한 순간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하루는 며느리와 함께
시장에 나갔어요. 오랜만에 가보는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고 옛 가게 자리에는 새로운 가게가 들어와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그때 제 손을 꼭 잡으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후회 없으시죠? 저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후회가 있을 리가 없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우리 아들을 키운 거야. 저는 다시 한번 제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기름때 묻고 굳은 살이 박이고 여기저기 화상 자국도 있지만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고 아들은 그 손을 자랑스럽다고 말해줬으니까요. 돌아보면 제 인생은 참 치열했어요. 남편을 일찍 잃고 어린 아들을 등에 업고 하루하루 버텨냈던 시절이 있었어요. 손님이 없을까봐, 장사가 안 될까봐 요심초사했던 나날도 있었고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부끄러워했던 순간들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따뜻한 가족이 있고 매일 사랑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 시장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말을 해요. 사장님, 아직도 아드님 자랑하면서 사시죠? 그럼 우리 지호 자랑하면서 살아야지. 내 인생 최고 걸작인데. 그럼 다들 웃으며 그러죠. 아주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행복만 누리세요. 맞아요. 이제는 행복하게 살 차례죠.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어요.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망적인 순간에도 저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좋은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온 길은 언젠가 반드시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될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꼭 행복하세요. 더.